한 번도 귀국을 안 시켰다고. 그런데 wilson 민족자결제가 발표되자 5일도 안 됐는데 귀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와서 다 문안 들으게 하고 이 종묘에도 가게 하고 이런 일종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시키는 겁니다. 그즈음 고종은 또 다른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회용 일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외로 망명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국외로 망명정부를 세우고 고종이 직접 일제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터였다. 고종의 망명정부는 또한 국내외 항일 세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었다. 망명계획은 고종의 승부수였다. 만약 고종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된다면 그 사건 자체로 일본은 항상 해외에 선전할 때 자발적으로 한국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합방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종이 망명한다라는 사건은 일본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919년 1월부터 파리에선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1차 대전에 참가한 연합국과 동맹국 간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이 강화회의에 맞춰 고종이 또다시 움직였다.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려 한 것이다. 밀사는 의친왕과 하란사란 여성으로 결정했다. 당시 그 하란사란 여자가 갖고 있었던 아주 맹렬 여성으로서의 신여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도 또 유학도 하고 해서 이 국제 정세에 돌아온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의친왕과 같이 함께 같은 지역에서 유학 생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궁정의 일에 참가도 하게 되고, 또 같이 이제 고종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고종이 이제 속내를 털어내서 그 의친왕에게 가서 파리 평화에 가라, 가서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라. 일제는 당황했다. 황실과 고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런 고종의 움직임에 일제는 다급해졌다. 당시 정세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1882년 선교사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온 노블 여사. 그녀는 약 40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일기로 남겼다. 1919년 3월 일기에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돼 있다. 윤치호 역시 이 서명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윤덕영, 이완용 등이 일본의 통치에 만족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박은식은 친일파들이 황제의 서명까지 받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가 추진한 것, 그것은 한국인 스스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서명이었다. 강제병합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던 영친왕의 결혼식은 1919년 1월 25일로 정해졌다. 강화회의가 열리는 파리로 신혼여행 가게 해서 그 우호관계를 과시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 고종 황제에게 확인하려고 한 것. 결국 을사조약을 끝까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나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또 헤이그 평화회의를 통해서 열강국들에게 다 알렸단 말이죠. 그 사실을 결국 뒤없는 발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문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한일 강제 평합을 추인하는 서명을 거부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고종 독살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하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나 고종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독립운동의 불씨로 되살아났다. 고종의 죽음, 그것은 한 역사의 종말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한 지 올해로 90년. 독살설이 제기된 고종의 죽음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고 나아가 임시정부 수립, 또 끈질긴 독립운동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의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죽음은 이제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치욕의 역사도 마냥 묻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고종 황제 독살설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